이글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용검입니다. 네, 이글스 퓨처스 리그 중계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일단 저를 도와주실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고유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고유라 기자님까지 초빙을 하게 된 이유가 정말 큰데, 일단 하나 이글스 어떤 인연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2019년부터 하나 이글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의 진짜 주인공과 깊은 인연이 있어서 도와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누군가 진짜 궁금해하실 텐데, 이글스TV 구독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인물입니다. 하나 이글스의 손혁 단장 모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손혁입니다. 네. 아니, 이글스TV에 이렇게 직접 인사하신 적이 있나요? 예전 올 초에 네. 그 해설할 때 한번 인사했던 것 같아요. 단장으로서는 처음이시고. 단장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요즘에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뭐 FA 끝나고 나서 그 시상식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외국인 선수들 뭐 정리하고, 그리고 뭐 계속 뭐 팀들하고 미팅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고유라 기자님, 원래 단장께서 직접 이렇게 구단의 유튜브에 나와서 최근에 이런 상황이라든지, 오늘 제가 대본을 미리 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기사가 아니고 본인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단장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직접 뭐 FA나 이런 외국인 선수 이런 경우를 설명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까지 빌려가지고 한화가 큰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이글스TV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가 한화 이글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먼저 파트 1이 조직 구성, 그리고 파트 2가 전력 구성, 그리고 파트 3 앞으로의 전략 방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손혁 단장께서 한화 이글스의 단장으로 부임하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또 스토킹 독한 프로필처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21년 12월 9일 한화 이글스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로 부임한 손혁 단장은 1년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마치고 2022년 10월 13일 한화 이글스의 제11대 단장으로 부임합니다. 10월 24일 SK 와이번스 단장 출신 손차원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를 영입했고, 이후 코칭 스텝의 개편이 시작됩니다. 김성갑 육성군 총괄 코치와 박승민 불펜 코치가 합류, 이어 LG에서 김정민 배터리 코치, 그리고 우승팀 SSG에서 이대진 수석 코치까지 영입합니다. 11월 11일은 손혁 단장이 첫 트레이드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수 변우혁을 내주고 우한 파이어볼로 한승혁과 2000년생 군필 우한 투수 장지수를 받는 2대1 트레이드를 단행합니다. 같은 날 최원호 퓨처스 감독과는 3년의 재계약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22일 오전 3년 최대 9억 3천만 원의 내부 FA 장시만을 잡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 이글스는 폭풍 영입을 시도하는데요. 6년 총에 90억에 LG 트윈스 외야수 최은성을 영입했고, 하루 뒤인 4년 25억에 SSG 투수 이태양을 2년 만에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29일 삼성 내야수 오선진은 1+1 계약으로 4억 원에 영입하며 스토브리그 FA 영입을 마칩니다. 와, 근데 진짜 11월 10일 트레이드를 시작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정말 바쁘게 시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빨리 보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단장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감독님하고 미팅을 매일 하루하루씩 나눠서 미팅을 했거든요. 이제 FA에 대해서도 미팅하고, 뭐 선수 구성에 대해서도 미팅을 하고, 뭐 로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프링 캠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미팅하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원하는 거, 또 제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뭐 FA나 아니면 그 외 외국인 선수나 이런 방향을 좀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한화 이글스가 팬분들도 그렇지만 기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영입하고 바쁘게 움직일 거라 예상하셨었나요? 근데 저는 이제 19년부터 하나를 담당했는데, 그때부터 FA 영입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 7년 만에 외국 영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손혁 단장님이 이렇게 단장님이 되시고 나서 이렇게 오래 자주 통화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입이 있을 때마다, 계약이 터질 때마다 계속 통화를 하다 보니까 원래 친해지는데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기자님도 물론 놀라셨겠습니다만, 이글스 팬분들도 사실 우리 팀은 이제 어린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아졌으니까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FA 영입을 한다고?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반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장님 그런데 너무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까 걱정하는 사진들도 좀 많습니다. 이 사진인데 아니, 한 45일 만에 처음에 저렇게 단장 취임하셨는데 우선진 계약하실 때 사진이 팬분들이 야, 우리 단장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왜 저렇게 사진이 나오게 된 건가요? 나도 사진 누가 이제 보내줘서 저런 걸 보긴 했는데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게 보도자료로 왔거든요. 보도자료가 온 거예요? 이 사진은 쓰지 말아야겠다. 이 단장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너무 안쓰럽게 나오셔서 식사는 잘 하고 다니시는지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홍보팀에서 보낸 거 맞네.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을 본 걸 보고 대한민국 손씨 2대장 손흥민 손혁이다. 사실 2대장 하면 손석구가 먼저 아닌가요? 3대장. 3대장 해야죠. 3대장. 삼대장. 손석구 씨 있기 때문에 거의 3대장. 너무 영광이네. 이게 사실 팬들의 주접이다. 약간 요즘에 밈처럼 퍼지고 있는데 저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좋죠. 어떻게 3명 한번 만나는 기회 만들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희가 웃으면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앞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직 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즌 끝나고 사실 프런트의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베로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사실은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고, 근데 가장 먼저 결정한 게 수베로 감독의 계약 기간을 그대로 가겠다. 이걸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3년 동안 계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베로 감독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팀을 이끌게 됐죠. 담당 기자로서 수베로 감독께서 지난 2년간 리빌딩에 중점을 두고 일단 만드셨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수베로 감독이 왔을 때 수베로 감독이 왔다는 것보다도 선수단 구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독이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봤는데, 수베로 감독은 그래도 그 리빌딩이라는 걸 계속 첫 번째로 가져가면서 잊지 않고 좀 젊은 선수들을 좀 격려하고 이끌어가면서 해왔다는 것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수베로 감독을 만약 이번 겨울에 경질을 했다면 한화가 이거 방향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뻔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그래도 한화가 올바른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코칭 스텝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4명의 코칭 스텝을 새로 영입을 하셨는데 새롭게 영입한 코칭 스텝 앞으로의 역할이라든지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수석 코치를 저희가 이제 이대진 수석 코치로 영입을 했는데요. 이대진 수석 코치님 같은 경우는 몸담았던 팀들마다 이 선수들에게 평가가 엄청 좋아요.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되게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좀 카리스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수 코치도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경기 중에 로사도 코치랑 이런 대화 같은 것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승민 코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KT가 우승할 때 메인 투수 코치를 했었고, 이제 물론 저희 팀에 와서 이제 불펜 코치를 하면서 로사도 코치랑 같이 더불어서 팀의 방향을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박승민 불펜 코치 같은 경우는 또 사이드암으로 신재영이나 이런 선수들에게 슬라이더를 특히 좋게 잘 가르쳐줘가지고요. 이 김서현 선수가 왔는데 불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구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슬라이더를 던지는 순간에 약간 뜨는 모습이 있어갖고 이런 걸 좀 잡아주면 김서현 선수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정민 배터리 코치 같은 경우는 되게 조용한데 요목조목 감독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할 건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1군에서 경기를 하면서 잘 조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 김성갑 잔류군 총괄 코치님 같은 경우는 그 퓨처스에는 대부분 어린 코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 김성갑 코치님 같은 경우는 수석 코치도 했었고 열정도 많으시고 그런 이제 어린 코치들하고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가 이제 내야 수비 쪽에서 조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밑에서 기본기부터 또 차근차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담당 기자 입장에서 이런 코칭 스텝의 변화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 코치진 영입 소식을 듣고 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걸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무서운데 오늘? 이 코치님들이 온다는 거는 한화가 선수를 영입할 생각이 없구나. 강팀 코치들을 데려와서 선수들을 키우겠다는 거구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우승을 했던 팀들, SSG라든지
KT 위즈라든지 그리고 지속적인 강팀이 되어왔던 팀들의 코치님들을 다 데려와서 그 팀의 노하우를 좀 접목을 시켜서 선수들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계속해서 리빌딩이구나. 네,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선수들까지 영입을 하면서 한화가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에 계셨던 코치님들이 좋게 선수들 리빌딩을 해줬고 조금 더 저는 이제 전문적인 코치님들이 선수를 한 단계 끌어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런 생각도 있었다는 건 사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네. 아니 뭐 좋은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제 자유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 수석 코치로 2년 만에 체제가 전환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국내 수석 코치를 해야겠다 생각하신 건가요? 저도 그 SK에서 우승할 때 이제 힐만 감독님을 모셔봤었고 경기를 치르다 보면 이게 통역을 거쳐서 가야 될 때가 있고 통역이 필요 없이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대진 코치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완벽한 수준의 영어를 하기 때문에 경기 중에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1, 2군의 소통을 좀 중요시 여겼어요. 1군 감독님이 수석 코치랑 대화를 하고 나서 수석 코치가 바로 전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나 또 퓨처스에 있는 선수를 1군으로 올라올 때 아니면 내려갈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소통을 하면서 퓨처스도 발전이 되고 또 저희도 퓨처스에서 듣고 나서 더 좋은 선수를 빨리 픽업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수 쪽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경기 중에 로사도 코치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영어로 이렇게 한 단계 거쳐가는 거를 수 코치가 그걸 듣고 설명을 해주면 코치들도 좀 납득이 돼서 선수한테 훨씬 더 편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이대진 코치님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고 수베로 감독님도 통화를 하시면서 좋은 수석 코치를 소개시켜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밑에서 차근차근 되면 저희가 한두 경기 놓쳤던 거를 좀 더 승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이라는 자리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네요. 그리고 또 코칭 스텝에 제가 사실 저도 야구 쉽게 오래 했는데 못 들어봤던 게 있어요. 피칭 퍼포먼스 코치? 이 분야가 생겼더라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 네임에 너무 크게 그거는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동걸 코치를 제가 1년간 코디하면서 지켜봤어요. 전 정말 좋은 투수 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이동걸 코치가 이 정리해놓은 자료를 봤는데 이동걸 코치만큼은 절대 타 팀에 뺏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이동걸 코치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전력 분석 쪽에서도 역할을 좀 해주고요. 투수들과의 코칭 스텝 또 1, 2군 간의 가구 역할 또 시즌 중에는 그 해외 그 외국인 스카우터를 할 때 같이 보내서 전체적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도 쌓고 또 자기의 의견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도 한 발짝 나와서 야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공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같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 영입 그리고 전략 팀장을 영입했습니다. 프런트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일단 저는 모든 걸 좀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앞뒤 안 보고 약간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손차훈 코디님을 그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로 그 부탁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저도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SK에서 코치를 할 때 단장님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요. 또 굉장히 불편한 사회일 것 같은데.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견을 나눌 때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혼자는 못 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주위에 저보다 뛰어난 생각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결정하는데 좀 더 쉽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FA만 할 때도 제가 모든 선수를 다 컨택을 못 하는데 새로 저희가 영입한 이 최용성 전략 팀장이 이쪽 선수는 따로 또 손차훈 코디네이터는
님이 이쪽은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놓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 부탁도 했거든요. 제가 혹시 너무 앞서면 한 번만 늦춰달라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팅할 때 한번 돌아가는 게 어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빠르구나. 아, 내가 조금 늦춰야 되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줄 수 있게 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 조금 편해지면 정말 좋은 영입을 2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손혁 단장님과 인연이 오래됐는데 멋있다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네. 전략팀? 네.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략팀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전략팀이 하는 역할은 전략을 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거죠? 그 전략을 뭐 예를 들면 우리 팀의 수비 포지션이 어디가 약하니까 이런 팀에는 우리가 이런 선수들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서 페냐 같은 경우 오자마자 5경기랑 지나고 나서 5경기의 내용이 달랐거든요. 네. 물론 코치가 보고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전략팀에서 보여주는 수치가 더해지면 선수가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를 없이는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사실은 어마무지하게 많죠. 뭐 FA나 외국인 그 선수나 선수 개인 스탯이나 저희가 겨울에 감독님하고 미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피칭 컨퍼런스랑 히링 컨퍼런스를 같이 했는데 선수 개개인별로 뭐 이 선수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데 이거를 전략팀이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이다. 그럼 현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한다. 서로 생각이 틀리냐. 그럼 이런 것들의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그럼 우리가 이런 선수는 이런 걸 보완해주고 이런 선수는 이런 걸 좀 빼주고 이제 서로 납득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드라마 스토브리그 같은 느낌이 진짜 확실히 좀 있는데요. 잠깐 남국민으로 자꾸. 얼마 전에 한화이글스 조직 개편에 대한 기사가 정말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토브리그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박찬혁 대표이사의 주도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대신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개편들이 있었나요? 일단 대표이사님이 이제 부임 후에 2번째 이게 조직 개편인데요. 팀장 된 지 3년 된 팀장이 저희 팀에는 없습니다. 다 그러면 3년 미만 팀장들인가요? 네, 뭐 팀장급 인사가 세대 교체 첫 이제 빌미였다고 할 수 있고요. 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많아요. 3년간 특히 이제 한 30%가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전문성을 더 높이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 대표이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걸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담당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프런트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프로야구 구단들이 그렇게 조직 개편을 획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일반 기업들에 비하면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화이글스 조직 개편 보도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한화이글스가 깨어있는 팀이거나 아니면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대리급 팀장이 2명이나 생겼다고.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에 그 보도자료에서 획기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구단이 선수들이 좀 우선시되지 프런트들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능력만 있으면 이 구단에서 자기 꿈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는 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프런트까지 파격적으로 이제 변화를 준 한화이글스인데 이제 전력 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퍼 유망주를 내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없으셨는지. 최은성 선수를 제가 이제 호텔에서 진짜 만나서 밖에서 말 나올까 봐 방에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외국인 선수. 네.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손 단장님께 많이 배웠던 말이 어린 선수들한테 기대치는 제로여야 된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배웠는데